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 나 결혼했어. 이혼 합의서야.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 생각해요. 이미 남남이니까. 저는 건네준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혼? 우리가 결혼한 적이 있었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죠.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가 밀려왔어요. 저는 그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용당했는지를요. 결혼을 약속받았다고 믿었던 3년.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며 보증 서준 그 집. 그리고 제가 보증을 선 바로 직후 다른 여자와 올린 결혼식.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윤서아, 그러니까 저는 29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강태준을 만났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개발자고요. 태준은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태준이 처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아 씨, 저랑 결혼 생각해 봤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결혼이요? 네. 저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저도 좋아요. 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예비부부처럼 대했죠. 언제 결혼식 올려?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요. 집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태준과 저는 주말마다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여기 괜찮은데? 방 2개면 아이 낳아도 되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아이는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곧 할 건데 뭐. 태준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신혼집 인테리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거실 소파는 어떤 걸로 살지,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아야, 나 청약 당첨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저는 기뻐서 뛸 듯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요?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조건이 안 맞아서. 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하면 청약 자격이 날아갈 수도 있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집부터 안정시키자.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청약이 중요하니까요. 알았어요. 미안해. 금방 정리할게. 태준은 미안하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아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어? 저는 퇴근길에 태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태준이 말했어요.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자가 장난 아니야. 얼마나요? 지금 조건으로는 거의 6%대야. 그런데 보증인이 있으면 3%대로 떨어진대.
태주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보증인이요? 응. 연대보증. 4명 정도 필요해.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태준의 표정은 간절했어요. 이 집, 우리 신혼집이잖아. 도와줄 수 있어? 신혼집. 그 단어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응. 미안해. 내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태주는 정말 난처해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태주는 제 약혼자나 다름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였고요.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제가 대답하자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는 저를 꼭 안았어요. 이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약속할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도 했죠. 연대보증인 윤서아. 그렇게 제 이름이 적혔어요. 태주는 제 옆에서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 나오면 바로 인테리어 시작하자. 결혼 준비도 하고. 네. 좋아요. 저는 설렜어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오늘 축하하자. 우리 시작.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태주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서아야, 사랑해. 저도요. 저는 그날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보증을 서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준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태준은 그렇게 말했죠.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바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준 씨, 주말에 인테리어 구경 갈래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죠. 미안, 이번 주도 야근이야.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길어졌어. 다음에 보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받아도 급하게 끊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태준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죠. 그런데 태준은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결국 저는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물었죠. 저기요, 개발팀 강태준 씨 아직 안 퇴근하셨나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강태준?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개발팀인데요. 우리 회사 개발팀에 그런 이름 없어요. 명단 확인해 볼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저는 황급히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회사를 옮긴 걸까요? 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회사 앞에 갔는데 없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회사 옮겼어. 말 안 했나?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말 안 하다니요. 하지만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바쁘다며 통화를 피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준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만났죠. 만나도 금방 헤어졌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태준은 항상 어딘가로 서둘러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혜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아야, 너 태준이랑 잘 지내? 응, 뭐 바쁘긴 한데. 혜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 SNS 요즘 안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혜인은 말을 흐렸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혜인아, 무슨 일인데? 그냥 한번 봐. 태준이 SNS.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태준의 SNS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태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태준.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이었어요. 결혼식 본식 사진, 피로연 사진, 부케 던지는 사진.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축하해. 행복해라. 예쁜 신부 부럽다. 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태그를 확인했죠. 민지우라는 이름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준 지 정확히 열흘 뒤였어요. 열흘. 제가 그에게 인생을 걸고 보증을 서준 지 고작 열흘 만에 태주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잖아요. 양가 부모님도 만났고 신혼집도 함께 봤는데 제가 보증까지 서줬는데 그런데 태주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도 넘게 걸었죠. 그제야 태준이 받았어요. 왜 이래? 목소리는 짜증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태준 씨, SNS 봤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설명해? 결혼식. 왜 다른 여자랑 올린 거예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지우랑 결혼했어.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결혼 약속했잖아요. 양가 부모님도 만났고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뭐라고요? 나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내가 혼자 착각한 거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증은요? 신혼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고마웠어. 덕분에 집 잘 얻었어. 태준의 목소리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집은 그 여자랑 사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가 내 아내니까.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요. 결혼 약속도 거짓, 신혼집도 거짓,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이 원한 건 단 하나, 제 보증뿐이었던 겁니다. 태준 씨, 너무하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야, 나 바빠. 끊을게.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남은 건 보증 서류에 찍힌 제 도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못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SNS를 계속 들여다봤죠. 태준과 그 여자의 결혼 사진들을요. 웨딩홀은 화려했고 하객들도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었죠.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신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여자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민지후. 26살 패션 관련 일을 한다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1년 전쯤 태준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태준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끄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회사 동료. 그때 그 상대가 이 여자였을까요? 저는 민지후의 SNS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1년 전부터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카페 데이트, 영화관, 여행지. 저와 만나던 바로 그 시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여자가 먼저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은 이중 생활을 하며 저에게서 보증을 받아낸 겁니다. 친구 혜인이 찾아왔어요. 서아야, 괜찮아? 혜인아, 나 어떡하지? 일단 태준이 만나서 따져봐야지. 혜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준이 사는 곳을 알고 있었죠. 보증 서류에 적힌 바로 그 아파트요. 다음 날 저는 그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민지후였어요. 누구세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 강태준 씨 계세요? 네. 우리 남편이요? 남편.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남편이요? 네. 근데 누구시죠? 민지우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누구야? 태준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설명 좀 들으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우가 태준을 쳐다봤어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아, 그냥 아는 사람. 태준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요? 저 당신한테 보증까지 서줬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민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증? 무슨 보증? 이 집 보증이요. 제가 연대 보증인이에요. 민지우는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태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태준이 저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선 우리는 마주봤어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따졌습니다. 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언제 결혼하자고 했어? 내가 착각한 거지. 태준은 뻔뻔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났잖아요. 신혼집도 같이 받고 부모님 만난 거랑 결혼은 다르지. 난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보증은요? 신혼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너 혼자 생각한 거고 나는 그냥 도움받은 거야. 태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죠? 이용? 너무 심하게 말하네.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잖아. 자발적으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저랑 만날 때 이미 사귀고 있었죠?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내 여자친구였어. 그리고 지금은 아내고. 저는 뭔데요? 저는 대체 뭐였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는 그냥 아는 사람? 태준의 대답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보증 때문에 저 이용한 거잖아요. 인정해요. 야, 너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지? 태준이 갑자기 경계했습니다. 녹음은 무슨? 저 지금 그럴 여유도 없어요. 사실이었어요. 저는 녹음할 생각도 못했죠. 하여튼, 이제 그만 좀 해. 지우가 오해하잖아. 오해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게 오해예요? 야, 나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알아서 보증 선 거고. 태주는 냉정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안 올렸잖아.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보증은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대출 잘 갚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지우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민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해가 있었어. 태주는 민지우를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만 남겨진 것 같았죠. 3년이라는 시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 결혼 약속, 신혼집, 미래 계획, 모두 거짓이었어요. 제게 남은 건 보증 서류에 찍힌 도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아내도 아니고 약혼자도 아니고 심지어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거요. 저는 그저 보증을 서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연대보증, 사기, 결혼 사기, 온갖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을 빌미로 보증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죠. 혜인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줬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래. 한번 상담받아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3년간의 연애, 결혼 약속, 양가 부모님 만남, 그리고 보증, 그 직후의 배신. 변호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물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청약 문제 때문에 미뤘어요. 결혼식은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올렸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그 사람 이름이에요. 저는 보증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두 분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변호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혼인신고가 없으니 배우자도 아니고 사실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만났어요.
양가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고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동거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각자 집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뤘나요? 공동 계좌라든지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결혼식도 없고 혼인신고도 없고 동거도 없고 경제 공동체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증은요? 그 사람이 저를 속여서 보증받은 건데요. 그것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서아 씨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선 거잖아요. 자발적이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저는 머릿속을 뒤졌어요. 태준과 나눈 대화들, 문자 메시지들. 하지만 명확하게 결혼하자고 적힌 건 없었죠. 집 보러 다닐 때 신혼집이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론 약하죠. 구두 약속이니까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자료 청구도 어렵고 보증해지도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인 건데 법적으로는 단순히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결혼 약속이 있었다 해도 파혼은 범죄가 아닙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요? 네. 결혼을 미끼로 보증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저는 희망의 불씨를 잡았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 사람이 저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났잖아요. 그것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중교제가 곧 사기는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상대방은 이미 법적으로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태준은 이미 민지후와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태준의 아내는 민지후였죠.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약혼자도 아니고 그냥 보증 서준 사람.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날씨는 맑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인이었습니다. 서아야, 상담 어땠어? 혜인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뭐, 그럴 리가 없잖아.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남이래. 보증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혜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서아야. 내가 좋은 변호사 찾아볼게. 괜찮아. 다 똑같을 거야.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3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 약속, 미래. 모두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보증을 서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보증은 제가 자발적으로 선 거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합법이었습니다. 저만 바보같이 속은 거였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태준의 SNS를 또 들여다봤죠.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저와 가기로 했던 그곳이요. 민지후와 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죠. 부러워요. 행복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3년을 함께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남이라니요. 제가 진심으로 믿고 보증을 선 게 자발적이라니요. 모든 게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나 봐요.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것만 알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인이었습니다. 서아야, 나 다른 변호사 찾았어. 됐어, 혜인아. 다 똑같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달라. 사기 사건 전문이래. 혜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혜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 언제 만나? 내일 오후 2시. 내가 같이 갈게.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혜인과 함께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전 사무실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백도윤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인 씨한테 대충 들었어요.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말했어요. 처음 만남부터 결혼 약속, 보증, 그리고 배신까지. 백도윤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보증 서기 전에 혼인신고 미루자는 말을 정확히 언제 들었죠? 보증 서류 작성하기 일주일 전쯤이요. 그 이유는요? 청약이랑 대출 조건 때문이라고 했어요. 백도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올리기로 했나요? 집이 나오면 바로요. 그게 보증 서고 나서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보증 서고 열흘 뒤에 다른 여자랑 결혼식 올렸어요. 백도윤 변호사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서아 씨, 이건 이혼이 아닙니다.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혼이 아니면 뭔데요? 사기예요. 명백한 기망행위죠. 백도윤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전 변호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 변호사는 이걸 연애 문제로 본 거예요. 하지만 전 다르게 봅니다. 백도윤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서아 씨 생각해 보세요. 타임라인이 이상하지 않나요? 타임라인이요? 보증 서류 작성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 미루자고 했죠? 네. 그리고 보증 서고 열흘 뒤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맞아요. 결혼식 준비는 최소 몇 달 걸립니다. 웨딩홀 예약, 드레스, 초대장.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결혼식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그 말은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도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한테 보증받을 때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미끼로 보증을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도윤 변호사는 노트를 넘겼어요. 웨딩홀 예약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식장은 보통 6개월 전에 예약하거든요. 어떻게 알아내죠? SNS에 올라온 사진들 있죠? 거기서 예식장 이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연녀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해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SNS에 1년 전부터 사진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서아 씨랑 만나던 시기에 이미 이중 교제 중이었다는 거네요. 백도윤 변호사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금융 흐름도 봐야 합니다. 보증 이후 대출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면 돼요. 금융거래 내역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백도윤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진 않아요. 상대방이 부인할 테니까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죠?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녀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사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1년 어쩌면 그 이상.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백도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아 씨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읍시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혜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어땠어? 혜인아, 고마워.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싸울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잘 됐다. 도윤 변호사 진짜 실력자야. 우리는 카페로 갔어요. 오랜만에 커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서아야, 힘들 텐데 괜찮아? 응.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SNS를 열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확대했죠. 배경에 예식장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랜드 웨딩홀.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증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웨딩홀 예약 날짜 확인. 민지후와의 관계 시작 시점.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이제 저는 피해자로만 있지 않을 겁니다. 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태준이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계획했다는 거요. 그 계획의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태준, 당신의 완벽한 거짓말이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악몽 대신 꿈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태준이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백도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목표는 웨딩홀 예약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SNS에서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찾았어요. 그랜드 웨딩홀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검색했죠.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랜드 웨딩홀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생각하세요? 내년 봄쯤인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거기서 결혼식 올렸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같은 홀로 하고 싶은데 어느 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랑 신부 성함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강태준, 민지후요. 아, 네. 작년 12월에 예약하셨고 올해 4월에 예식 진행하셨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12월. 그때는 제가 보증 서류에 도장 찍기 석 달 전이었어요. 혹시 계약금은 언제 내셨나요? 작년 10월이요. 그때 계약하셨어요. 10월. 제가 태준과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저와 신혼집을 보러 다니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백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확인했어요. 웨딩홀 계약이 작년 10월이래요. 좋아요. 그럼 보증받기 훨씬 전부터 계획한 거네요. 백도윤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이제 금융 흐름을 봐야 해요. 어떻게 하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할 거예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도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아 씨, 금융거래 내역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요? 보증 대출금이 집 구매에만 쓰인 게 아니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도 거기서 나갔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보증선 돈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가요? 아직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도했다는 증거요. 백도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이요.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오명숙. 1년 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명숙은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지? 그때 저는 기뻤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변호사님, 태준 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면 경계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저는 명숙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뒤졌어요. 민지후의 계정에 명숙이 자주 등장했죠. 사진을 보니 명숙은 특정 미용실을 자주 가는 것 같았습니다. 블루밍 헤어라는 미용실이었어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죠. 저는 그 미용실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원장님이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펌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이 몇 명 있었죠.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웨이브 펌이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명숙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상담만 받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미용실 문이 열리며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명숙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1년이 넘었고 제 모습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명숙은 단골인 듯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사모님, 오늘도 트리트먼트 하시죠? 네, 머리가 너무 푸석해서.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펌 시술을 받는 척하며 귀를 세웠죠.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언니.
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뭐, 요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빠. 명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죠. 그게 말이야, 사실 태준이가 전 여자한테 보증받아서 집 산 거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응, 그 여자 완전 바보야. 결혼한다고 믿고 보증 서줬대. 명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지우랑 결혼하기로 했었어. 근데 집 살 돈이 부족하니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용한 거지. 보증만 받고 버린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휴, 그 여자 나중에 알고 난리 쳤다는데. 근데 뭐 어쩌겠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그래, 태준이 머리 좋지. 다 계산하고 한 거야. 명숙은 계속 떠들었어요. 이제 지우랑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여자는 그냥 잊어버리면 돼.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결정적인 증거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술을 중단하고 계산을 했죠. 손님, 벌써 가세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미용실을 나와 백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뭘 녹음했는데요? 태준 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인정한 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요. 태주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의 입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요. 이제 법정에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백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명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처음부터 지우랑 결혼하기로 했었어. 그 여자 이용한 거지. 보증만 받고 버린 거야. 백도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됩니다. 정말요? 네. 계획적 사기의 증거가 명확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어요. 웨딩홀 예약 날짜, 금융 흐름, 그리고 이 녹음까지. 백도윤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죠.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사기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태준에게 고소장이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드디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 잡혔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백도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민지호도 있었죠. 태준은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백도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결혼을 미끼로 원고를 속여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증거 서류가 제출됐죠. 웨딩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이 술렁였어요. 오명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부터 지우랑 결혼하기로 했었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우는 태준을 쳐다봤죠.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웨딩홀 예약 날짜와 일치합니다. 백도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피고인은 보증받기 석 달 전에 이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백도윤 변호사는 금융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보증 대출금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됐어요. 그건 태준의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맞습니다. 민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우야. 너도 몰랐던 거야.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인정했어요. 모든 걸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태준의 자백으로 사기죄가 인정됐죠.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졌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을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제 시간은 어떡하고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보증 채무도 해지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준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사기 전과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죠. 민지후와도 이혼 조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지후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태준을 떠났대요. 명숙도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아들 사기 교사했다더라. 며느리도 속였대. 모든 게 무너졌어요. 태준의 완벽한 계획은요. 저는 혜인을 만났습니다. 서아야, 축하해. 이겼잖아. 응, 이긴 것 같아. 하지만 기쁘진 않았어요. 승리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컸죠.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제 끝났다는 게 실감 안 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혜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새로 시작해야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어요. 집도 옮겼죠. 새로운 동네로요. 모든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었어요. 당연하다였죠.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됐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해배상금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이었죠.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제가 당한 고통에 대한 인정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증관계를 정리했어요. 은행에 가서 서류를 처리했죠. 연대보증인 윤서아, 채무관계 해지.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태준과 연결된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죠.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일에 집중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식도 나갔어요. 천천히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혜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아야, 소개팅 어때? 소개팅?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혼자가 편해. 지금은 정말이었어요. 연애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 자신과 먼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죠. 요리 강습도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서아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씨. 여기서 뵙네요.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요. 천천히 제 속도로요.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태준에 관한 기사였어요. 전직 개발자 사기 전가로 재취업 어려움. 사진 속 태준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태준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대요. 전과 기록이 발목을 잡았죠. 민지후와는 이혼 확정됐고요. 명숙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싶었죠. 그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석이었어요. 서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전시회 보러 갈까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요. 그 주말 전시회에 갔습니다. 김민석은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서아 씨, 혹시 힘든 일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가끔 표정이 무거워 보여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을게요.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 법정 싸움, 그리고 이겨낸 과정을요. 김민석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겼어요.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아 씨가 더 강해 보이나 봐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민석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했죠.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어요. 숨기는 것도 속이는 것도 없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혜인이 옆에서 말했죠. 서아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혜인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겨낸 거지.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태준에게 속았던 그때, 법정에서 싸웠던 그때요.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김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죠.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부 윤서아 씨,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혜인이 다가왔어요. 서아야,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과거는 잊었어? 잊진 않았어. 하지만 용서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을 용서한 건 아니야.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한 거지. 무슨 뜻이야? 내가 바보였다고, 속은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었거든. 하지만 이젠 알아. 잘못은 그 사람 거였어. 혜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그는 결혼식을 이용했고 나는 그 배신을 끝내는데 내 인생을 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짜 결혼을 했다. 내 인생가요. 일기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저는 행복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결혼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인생과 하는 거라는 걸요. 제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결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